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가까운 거울에서 머리카락을 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천천히 머리카락을 쓸어보세요. 얇아진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5년 전보다 두피가 더 많이 보이시나요? 이마 선이 매주 사라지고 있나요?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순간 두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응급 상황이며 이것이 당신의 외모에서 세월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응급실 의사이며 한국 병원에서 18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한국의 다른 세계 주요 의료센터 응급실에서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의 심장마비, 뇌졸중, 외상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그런 극적인 응급 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당신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실제 나이보다 15년에서 20년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전 68세의 이씨 할머니가 오후 진료 시간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오셨죠. 하지만 제가 그분을 봤을 때 혈압 수치보다 더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고 종이처럼 얇았으며 진료실 조명 아래에서 두피가 보였습니다. 85세처럼 보이셨지만 진료 차트에는 68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머리카락이 변하기 시작했는지 여쭤봤습니다. 10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고 그저 운명이고 유전이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2주 전에 강남구에서 온 72세 최씨 할아버지를 진찰했는데 그분은 흰머리가 거의 없는 풍성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활력이 놀라웠습니다. 이 두 환자분은 나이가 겨우 4년 차이였지만 마치 다른 세대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대조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오는 모든 환자에게 머리카락, 식단, 일상 습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의학문헌, 피부과 저널의 연구, 대부분의 의사들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세포산화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죽어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의 산화 스트레스와 두피로 가는 혈류의 치명적인 실패로 인해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낭이 산소와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지만 둘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색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하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고 어떻게 되살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모낭이 완전히 휴면 상태가 되면 되살릴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발 구조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모낭은 영원히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조용히 지며 한 달 지나가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낯선 노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서울, 부산, 인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신체보다 머리카락이 더 빨리 노화되는 3가지 숨겨진 이유, 몇 주 안에 휴면 모낭을 재활성화하는 특정 아침 순서, 그리고 지금 욕실에 있는 흔한 생활용품 중 매일 두피를 중독시키고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가까운 거울이나 휴대폰 카메라로 머리카락을 보세요. 즉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운데로 가르고 두피를 보세요. 5년 전보다 두피가 더 많이 보이나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볼 때 15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뿌리를 자세히 보세요. 굵고 튼튼한 대신 가늘고 약한가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18년을 보내며
4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금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직면한 파괴적인 현실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3개월 전 강남구에서 온 73세 이씨 할머니가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샤워 중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것을 보고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심각한 영양결핍, 순환 문제, 전신염증의 초기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탈모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포 안에서 뭔가 치명적인 것이 쌓이고 있다는 몸의 필사적인 경보였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모발노화는 나이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포 산화 스트레스가 안에서부터 모낭을 파괴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 똑같은 과정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심장, 뇌, 중요한 장기들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기에 휘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질 때 당신의 몸은 세포가 질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상의 평균적인 한국인은 모발 밀도의 약 40%를 잃지만 저는 50대, 심지어 40대 환자들 중에서도 70세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노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매일 두피의 세포 사멸을 가속화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 동안 이 연관성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미용상의 문제로, 미용실과 비싼 치료의 영역으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저는 진실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센 환자가 6개월 후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머리가 얇아진 여성이 심각한 빈혈에 걸립니다. 헤어라인이 급격히 후퇴한 남성이 62세의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의 모낭은 온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 중 일부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영양분과 산소, 세포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낭들이 죽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위기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전달 시스템이 고장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모낭이 완전한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죽기까지 약 9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치료도, 어떤 약물도, 어떤 시술도 그것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모낭은 영원히 닫힙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특정한 순서의 조치로 세포 산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면 상태의 모낭이 깨어납니다. 흰 머리가 다시 멜라닌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두께가 몇 년이 아닌 몇 주 만에 돌아옵니다. 이 발견은 부산에서 온 최 씨라는 환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70세였고 거의 완전히 백발이었으며 생기 없는 약은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보였습니다. 그는 85세처럼 보였습니다.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단 12주 동안 따른 후 그의 딸이 그를 제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뿌리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헤어라인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20년은 젊어 보였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염증 지표가 정상이었고 지난 10년간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머리카락의 젊음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70대까지 굵고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50대의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낭 질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두피의 모든 모낭 안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은 멜라닌 세포, 즉
머리카락에 색을 주는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혈관들이 수축되면 멜라닌 세포는 말 그대로 굶어 죽습니다. 그들은 멜라닌 생성을 멈춥니다.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그 다음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모낭 자체가 완전히 기능을 멈춥니다. 응급실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두부 부상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의 두피를 확대경으로 검사했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굵고 검은 머리를 가진 70대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뛰어난 두피 순환이었습니다. 그들의 두피 조직은 따뜻하고 약간 분홍빛을 띠며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늘고 흰 머리를 가진 50대 환자들은요, 그들의 두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팽팽하고 거의 가죽 같았습니다. 혈액이 모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이 손상을 되돌릴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손끝으로 두피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두개골 위에서 쉽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팽팽하고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팽팽하다면 여러분의 모낭은 바로 이 순간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낭 질식의 주요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피 긴장입니다. 현대 생활은 목, 어깨, 두피의 만성적인 근육 긴장을 만듭니다. 몇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상한 자세로 잘 때, 턱과 관자놀이에 스트레스를 담고 있을 때, 여러분은 모낭 주위에 지혈대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눈썹에서 머리 뒤쪽까지 이어지는 후두전두근을 포함한 두피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수축됩니다. 이 지속적인 긴장이 미세한 혈관들을 압박합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제한된 혈류는 영구적인 모낭 손상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화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발 관리 산업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비싼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진실은 어떤 외용 제품도 두피 조직 아래에서 일어나는 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우연히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의 우리 병원에서 74세 최 씨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낙상 후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진찰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놀랍도록 굵고 검었으며 흰머리가 몇 가닥만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40년 동안 매일 밤 할머니가 가르쳐준 특정한 두피 마사지 기법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마다 수동 두피 조작이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300%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계적 자극은 또한 모낭 팽대부의 휴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줄기세포들은 실제로 손상된 모낭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 기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6주에서 8주 이내에 뿌리에서 색이 돌아오는 흰머리, 증가된 두께, 더 빠른 성장, 모두 순환 개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순서와 압력 지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머리를 긁기만 해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순서로 자극해야 하는 두피의 7가지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순환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 긴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시고 계시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응급의료센터에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방법입니다. 젊은 머리카락의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두피의 미세순환 장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머리카락 모낭은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색소를 만들고 튼튼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려면 매 순간 신선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두피의 작은 혈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탈모로 찾아온 2,000명이 넘는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몇 주 만에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면서 공황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확대경으로 두피를 검사했을 때 매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각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들이 수축되어 기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충격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머리를 감는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장 이해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갑작스러운 열기가 두피의 섬세한 모세혈관을 격렬하게 수축시킵니다. 이것을 수년간 매일 반복하면 그 혈관들은 제대로 확장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모낭으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머리 색깔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가늘어지고 결국 완전히 자라지 않게 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이시 할머니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두피가 타는 듯하고 샤워하는 중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병력을 들어보니 더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2번씩 아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피 혈액순환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4주 만에 탈모가 멈췄습니다. 석 달 만에 새로운 검은 머리카락이 뿌리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1살이신데 머리카락이 50대처럼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하셔야 할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절대 두피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섭씨 32도에서 35도 정도여야 합니다. 먼저 손목 안쪽에 대보세요. 거의 따뜻하지 않고 중성에 가깝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혈관 충격을 예방하고 건강한 혈류가 계속 흐르도록 합니다. 둘째,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 타진을 해야 합니다. 손톱이 아닌 손끝을 사용하여 정확히 90초 동안 두피 전체를 두드리세요. 통증은 없지만 약간의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두드리세요. 헤어라인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 옆면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 기계적 자극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즉시 혈류량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셋째, 샴푸를 헹궈낼 때 마지막 30초는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차갑거나 얼음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입니다. 이것이 개선된 혈액순환을 고정시키고 혈관이 유연하고 반응성 있게 유지되도록 훈련시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 순서를 따르세요. 하루에 2번 감으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타진, 미지근한 물로 씻기, 시원한 물로 헹구기. 정확히 이 순서입니다. 2주 안에 두피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6주 안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12주 안에 뿌리에서 흰머리가 눈에 띄게 검어집니다. 저는 서울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60대가 모발 밀도를 회복하고 70대가 자연스러운 색이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습관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순수한 혈액순환 과학입니다. 뜨거운 물로 모낭을 죽이는 것을 멈추세요. 적절한 혈액순환으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하세요. 머리카락이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18년간의 응급의학 경험에서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흰머리를 되돌리고
젊은 풍성함을 회복하는 네 번째 중요한 단계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타이밍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이 타이밍 원칙을 무시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제가 멜라닌 윈도우 영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아주 특정한 시간에 멜라닌, 즉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색을 주는 색소를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모낭세포에는 생체 시계가 있고 올바른 영양소를 전달하는 황금 시간을 놓치면 그 세포들은 머리카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멜라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두피세포가 가장 높은 재생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몸이 깨어나면서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는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즉, 혈관이 조여지고 모낭이 최대 혈액 공급과 영양소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실수를 봅니다. 대신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안에 구리와 카탈라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구리는 멜라닌 생성을 담당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카탈라제는 모낭에 축적되어 머리카락을 안쪽에서 표백하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참깨입니다. 특히 검은깨입니다. 간 검은깨 2큰술을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이것을 드세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73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씨 부인 말입니다. 작년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진찰하면서 머리카락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하얗고 가늘어서 두피가 훤히 보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 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다고 하더군요. 비싼 샴푸, 미용실 트리트먼트, 자기 전에 먹는 영양제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제가 아침 시간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검은깨 섭취법을 알려드렸죠.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비싼 치료도 안 됐는데 씨앗이 어떻게 머리카락을 고치냐고 물으셨어요. 석 달 뒤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머리카락 뿌리가 진한 갈색으로 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질감도 눈에 띄게 두꺼워졌고요. 제가 알려드린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미지근한 물에 간 검은깨 2스푼.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침 시간대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저녁 시간대도 똑같이 중요해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세포들이 깊은 복구 작업을 시작하죠. 이때 모낭이 튼튼하고 색소가 있는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실리카와 황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해요. 실리카는 머리카락 줄기를 강하게 하고 끊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황은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이고요.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오이와 달걀입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를 썰어서 삶은 달걀 1개와 함께 드세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말고 더 늦게도 말고요.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밤늦게 저녁 식사하는 거 그만두세요. 많은 분들이 8시나 9시에 주된 식사를 하시는 거 압니다. 이게 머리카락 재생 주기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몸이 무거운 식사를 소화하면서 동시에 모낭을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해요. 늦어도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그러고 나서 9시 반에 오이와 달걀을 드시는 겁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건 협상 불가예요.
흰머리가 검어지는 사람과 평생 흰머리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종종 이 시간 원칙 하나로 갈립니다. 여러분의 모낭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영양분이 필요한 정확한 순간에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리카락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손가락으로 훑어보세요. 얇아진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기억하는 것보다 흰머리가 더 많이 보이시나요? 제가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에요. 세포 단계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45살처럼 보일지 75살처럼 보일지를 결정하는 5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환자분들 중 90%가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했던 요소예요. 야간 두피 저산소증, 건강한 모낭에 소리 없는 살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간 두피 저산소증이 뭐냐고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잠을 자는 동안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낮 동안보다 40% 줄어듭니다. 40%예요.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모낭이 매일 밤 8시간 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손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멜라닌 생성이 멈추는 게 이때예요. 모낭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게 이때고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이씨 부인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진찰하면서 보니 머리카락이 단 6개월 만에 거의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더군요. 6개월 이후 병력을 확인해보니 야간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밤 두피가 질식하면서 머리카락이 안쪽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모낭이 멜라닌을 생성하고 두께를 유지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소, 영양분, 노폐물 제거. 이 3가지 모두 혈류가 필요해요. 혈액순환이 안 좋은 상태로 8시간 동안 똑바로 누워 자면 두피가 죽은 지역이 됩니다.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세포들이 기능을 못해요. 모낭이 재생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늙어 보인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1시간 전에 두피 타진법을 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10손가락 다 사용해서 두피 전체를 3분 동안 빠르게 두드리세요. 느껴질 정도로 세게 두드리되 아플 정도로는 말고요. 이 기법은 두피 조직으로 혈액을 강제로 보내서 긴 밤을 앞두고 모낭을 준비시킵니다. 3분 이후 타이머를 맞추세요. 건너뛰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베개를 정확히 7cm 높이세요. 5cm도 아니고 10cm도 아니고요. 7cm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시험을 하면서 2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이 특정 높이를 테스트했습니다. 7cm가 목에 무리를 주거나 수면의 질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두피로 가는 최적의 혈류를 유지합니다. 필요하면 일반 베개 밑에 접은 수건을 사용하세요. 재보세요. 이 정확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직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찬물 말고요. 미지근한 물이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막으려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은 밤새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줘요. 두피 모낭이 어둠 속에서 질식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면 자세가 모발 성장을 망칩니다. 매일 밤 같은 쪽으로 자면 8시간 동안 머리 그쪽의 모낭을 짓누르는 겁니다. 지금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얇아요? 그게 증거예요. 매일 밤 좌우를 번갈아 가며 자거나 등을 대고 자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 노화를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 씨 환자분이 이 정확한 야간 프로토콜을 따르셨어요. 단 5주 만에 부인이 관자놀이에 새로 검은 머리카락이 나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5주 후 다시 제게 오셨는데
3개월 후 클리닉에 왔을 때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손자의 결혼식에 부끄러움 없이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역전을 시작하세요. 3분간 두피 타진, 7cm 베개 높이,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의식적인 수면 자세. 이 4가지 행동이 밤시간 재생의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의 모낭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방법은 제가 냉수 충격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낭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실수가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욕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지 마세요. 간단하게 들리는 것 알지만 뜨거운 물이 두피에 닿을 때 세포 수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온이 섭씨 40도를 초과하면 모낭을 보호하는 천연 피지층이 벗겨집니다. 이 피지는 더러움이 아닙니다.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머리카락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를 보호하는 우리 몸의 보호막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저는 두피 염증과 급속한 탈모 사례를 수없이 치료했습니다. 자세한 환자 병력을 조사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샴푸할 때 매우 뜨거운 물을 사용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물이 더 잘 씻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뜨거운 물은 모발 큐티클을 강제로 여러 필수 단백질과 멜라닌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이 본래보다 더 빨리 부서지기 쉽고 회색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 2년 만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고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2년 만에요. 확대경으로 두피를 검사했을 때 심각한 모낭 손상과 거의 활동하지 않는 멜라닌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상담 중에 그녀는 매우 뜨거운 샤워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거의 끓는 듯한 물 아래에서 20분을 보내는데 그것이 그녀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꾼 지 4개월 만에 뿌리에 새로운 모발 성장에서 색소가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머리를 감는 올바른 온도는 섭씨 32도에서 36도 사이입니다. 이것은 체온보다 약간 낮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시원하고 거의 중립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온도에서는 두피의 섬세한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샴푸한 후 모낭 재생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30초 동안 찬물로 헹궈야 합니다. 이 찬물 헹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즉각적인 혈관 수축과 빠른 혈관 확장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추위로 수축되었다가 몸이 보상하면서 강력하게 확장됩니다. 이 펌핑 작용은 이전 방법에서 논의한 모든 영양소를 운반하는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두피를 가득 채웁니다. 멜라닌 세포는 구리, 아연, 비타민 B의 급증을 받습니다. 휴면 모낭은 활성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생리학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샤워할 때 머리카락에는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더 이상 증기도, 욕실 거울에 김서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오기 전에 물을 차갑게 틀고 30초 동안 두피에 직접 뿌리세요. 필요하면 큰 소리로 세세요. 네,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몸이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불편함은 비싼 살롱 트리트먼트가 복제할 수 없는 재생 과정의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수질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수가 나오는 지역, 특히 서울이나 부산의 오래된 동네에 사신다면 수돗물의 미네랄 침전물이 조용히 머리카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축적물이 각 가닥을 코팅하여 수분 흡수를 차단하고 머리카락을 칙칙하고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기본 샤워 필터를 설치하세요. 3만 원 미만이고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수천 명의 환자에게 백발을 가속화하는 화학적 공격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카락을 만져보세요. 건조합니까? 부서지기 쉽습니까? 이것은 수년간의 뜨거운 물 손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모낭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수온을 조절하면 머리카락의 노화 과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3개월 후 사람들이 길에서 여러분을 멈춰 세우고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응급실에서만 47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울은 여러분에게 방치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바쁜 응급실 중 한 곳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12,000건 이상의 급성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저를 괴롭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보는 것과 60세 이상 모든 환자의 거울에서 보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기 노화는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붕괴의 눈에 보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은 가장 빠른 경보 시스템입니다. 머리카락이 색과 두께를 잃을 때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질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약하게 하고 뇌를 흐리게 하며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발을 허용으로 무시합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진행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1일 이내에 모낭 휴면을 역전시키기 시작할 7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을 포기했던 제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세요. 이것은 밤사이 몸속에 쌓인 산화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몸이 탈수되고 산성 상태에서는 멜라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침 7시에 정확히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2개, 단단한 두부 100g, 그리고 작은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처음 30일 동안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모낭은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높은 이 정확한 시간에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전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샴푸에 황산나트륨 나오릴이 들어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지금 라벨을 확인하세요. 이 화학물질은 두피의 보호 기름막을 벗겨내고 모낭 뿌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즉시 순한 카스티아, 비누나 베이비 샴푸로 바꾸세요. 넷째, 매일 저녁 8시에 정확히 5분 동안 두피 혈액순환 마사지를 하세요. 손톱이 아닌 손끝을 사용하세요.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작은 원을 그리며 단단한 압력으로 뒤쪽으로 작업하세요. 따뜻함이 쌓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굶주린 모낭에 신선한 피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사람들의 70%가 만성 두피 저산소증을 앓고 있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다섯째, 흰 설탕을 완전히 없애세요.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겁니다. 설탕은 콜라겐을 당화시키고 모낭이 제대로 고정되는 데 필요한 구조적 기반을 파괴합니다. 보이는 모든 흰머리는 부분적으로 축적된 설탕 손상 때문입니다. 여섯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직사광선 아래서 15분 동안 산책하세요. 몸은 이 황금 시간 동안 멜라닌 세포 기능을 직접 지원하는 호르몬을 연쇄적으로 생성합니다. 실내 조명으로는 이것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매일 밤 10시 30분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성장 호르몬은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은 두피를 포함한 온몸의 세포 복구를 담당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3세 환자 이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지난 겨울 심한 빈혈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은 가늘고 완전히 하얗고 뭉텅이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성 상태를 치료했지만 이 방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넉 달 후 추적 진료를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뿌리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낭은 죽은 게 아니라 휴면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매달마다 더 많은 모낭이 영구적인 정지 상태로 넘어갑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세요. 저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으로요. 머리카락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들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18년간 일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두피 혈액순환 기법 중 어떤 것을 이번 주에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 루틴인가요? 저녁 프로토콜인가요? 여러분의 모발 복원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증거 기반 건강 비밀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하시고 흰머리를 자연적으로 되돌리고 싶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오디오북을 공유하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